문제를 보면서 우리 지난주 수업 보신 분은 여기 이제 틀린 부분들을 제가 색깔 다 달리 일일이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틀린 부분들은 용어 틀린 것을 이런 용어 같은 것들은 이제 샘플 문제예요. 샘플 문제. 그래서 정비법하고 건축법하고 국토법 요 세 개는 용어를 묻는 문제 나오니까 그 토지주택공사 등 나오면 머릿속에 그냥 이런 것들은 오늘 외우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얘는 LH하고 지방공사 두 개를 합쳐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그래서 이걸 풀었을 때 재개발 사업을 지방공사 등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죠? LH하고 지방공사를 합쳐서 뭐라고 하니까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해당 건축물 준공 보수 보강해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써야 되겠다 할 때 40년까지 그거 기억나죠?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요건이라 할 때 나온다면 이 정도나 나오지 딴 거는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해당 건축물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때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한다. 보수 보강해서 마르고 닳도록 써야 되겠다 그러면 몇 년까지 쓰려고? 40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에서 요새 저 공동 이용시설하고 정비 기반 시설을 구분하는 문제를 내는데 이거 대가리 따서 외우더라고. 이거를 뭘 이까지 걸 대가리 따서 외워요. 말도 안 되지. 이런 걸 커먼 센스라고 해요. 당연히 보세요.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런 것들은 뭘로? 기반시설이지. 이건 당연히 이건 외우나마나 상식이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성격이 달라 보이잖아요.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이런 것들은 공동 이용시설, 공동 주민들의 이용시설. 그 다음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 그분 머릿속에 기억나죠?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도 포함하는데 재건축은 건축물 소유자하고 부속 토지 소유자. 재건축은 지상권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재개발, 토지 지상권자도 해당한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조합은 될 때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말한다.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 정도 개념은 지금쯤은 이 툭툭 나와야 돼요. 생각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정리를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41페이지 오른쪽 박스 핵심 정리. 원래 이 책이 제가 원고로 인쇄소에 칼라로 줬어요. 칼라로. 요렇게. 여기에 이제 이따 소개할 텐데 이런 식으로 칼라로. 근데 인쇄소에서 흑백으로 인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망가져버린 책이. 그 41페이지 오른쪽 박스 보면 진한 것도 있고 연한 것도 있잖아요. 그 연한 부분이 칼라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래 돼가지고 어찌 그러니까 저도 써먹지를 못하는 놈들. 그래서 기반시설 요거 용어 이래 좀 한번 볼게요. 이거 뭐 시험에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얘들은 뭘로? 정비 기반시설. 마스크를 써도 용어를 자꾸 떠들어야 돼요. 정비 기반시설. 이런 용어를 떠드는 사람들이 이 아들이 기억이 나지 눈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타가소리, 어린이집 이렇게 나오면 공동이용시설. 자, 여기서 얘는 아까 얘기했고, 자, 이거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라 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 해놓고 어차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안 나와요.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이니까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이걸 서로 바꿔서 내면 안 된다. 이 것만 알면 돼요.
왜 이렇게 법조문 만들었는지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뿌리를. 재건축은 공동주택이니까. 재건축은 그 공동주택 구분 건물 가진 사람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대지권 분리 처분 안 되니까. 따라서 재건축은 건축물 소유자면 땅에 대한 당연한 지상권자 소유자일 수밖에 없다. 따로 분리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47페이지 정비 기본계획인데, 자, 요거를 뭐 답이, 여러분 제가 요령에 이거 시험에 나온 지문 섞어 놓은 건데, 자 보세요. 실제 모의고사든 기출문제든 시험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찍어야 할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확신이 없어 답이 뭔지. 그럴 때는 그 중에 표현이 이상한 게 나와요. 실제 시험장 맛 똑같아요. 자, 2번 봐봐. 왜 계획 기간을 단축,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을 한대요. 그런데 주민공람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건 생략 사유들 같아 보이는데 억지로 만드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런 식의 표현, 나머지가 헷갈린다, 이게 정말 확신이 없어, 그런 표현이 저 지문 중에 제일 이상한 놈 많은데 40문제는 그런 게 몇 문제나 나와요. 뭐야 이거 이상하잖아. 이거 손댄 느낌이 들거든요. 계획 기간을 단축을 할 때는 절차를 생략 사유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 나오면, 자 일단 이거를 머릿속에,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건 절차 모르면 절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짜고. 그러니까 문제가 예를 묻는 건지 인식 안 하고 푸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구역,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해야 모든 판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지정을 하고 그 다음 바야흐로 정비 사업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종류 몇 가지가, 3가지가 있더라. 3가지가 이렇게 돼.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짜는 게 무슨 계획? 정비 기본 계획.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비 계획. 그 다음에 이걸 짜야 구역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획의 내용을 물어볼 때 그 엄청나게 큰 내용을 다 외울 수 있냐? 택도문서리라니까. 그러면 이 둘 중에 구체적인 정비 구역, 면적, 위치 명칭 이런 것들은 둘 중에 어디에 가야 될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에 정비구역이라는 개념이 올 수가 있는 거야. 여기는 정비구역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정구역은 몰라도. 그러면 정비기본계획 나오면, 자, 10년, 몇 가지만 딱 외워놓으면 늘상 한 거, 그러면 거기서 3개는 걸리거든, 항상. 몇 년 단위로 짜고, 10년. 몇 년마다 손보라고. 5년마다 손보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해놓고, 인구 얼마 이상? 50만 이상의 대도시급 이상에서만 짠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군수나 도지사 같은 애들 나오면 안 되겠구나.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만 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 이렇게 지문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짰다면 도지사에게 뭘 받고? 승인. 그 다음에 누가 짰더라 해도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뭐 하라고? 보고. 이런 지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주민공단 며칠 이상 하고? 야는 30일 이상 하고.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특별시 등 시장은 관할구에 대해 정비기본계획을, 자, 몇 년 단위로? 10년.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 일반 시 아니요, 그러죠?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짤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도지사가 짜라고 하면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짤 필요 없다면 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몇 년마다 손보고 5년마다. 그러니까 5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짜야 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짜라고 할 때만 짜고. 그러니까 이하는 도지사한테 뭘 받고? 승인. 얘들은 승인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주민공람 며칠 이상? 14일 이상 지방의 의견 다 듣고 심의 거치라. 그 다음 대도시시장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 승인 전에 협의 심의해서 승인해주고, 이런 행정 절차는 우리 늘상 배운 거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이제 지자체 고시를 하거든요. 장관 찾아가서 뭐 하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객관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가. 얘가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얘보다. 왜? 얘가 복잡하니까. 얘는 지금도 어느 놈이 누가 짠지 잘 몰라. 법조문 만드는 놈들 그렇고. 얘가 단순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경미한 변경. 요거는 여러분 측에 없어요. 여기 없어.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거 내가 빠뜨렸네 하고 추가로 PPT만 넣어놓은 거예요.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건 좋아지는 거잖아요. 도로가 더 넓어지는 거야. 그 다음 면적을 10% 보여서 뭐 할 때? 축소. 계획기간을 뭐 하는 것? 단축. 지금쯤은 한번 봐놓으면 괜찮은 거예요. 한두 번 본 거하고 안 본 건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 다음에 예정구역 20% 미만에서 변경할 때 요 2개 정도.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변경. 그 다음에 면적을 10% 보면서 이제 축소하는 이런 경미한 계획기간을 못하는 것, 단축. 이런 것들은 절차를 생략하고, 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사업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다 절차 거쳐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안 넣지. 그죠? 변경하고 할 때 똑같은 절차 다 거쳐야 되는데, 이런 단축할 때는 주민공람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짤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대도시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짜야 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짜라고 할 때만 짜면 된다. 대도시 시장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 14일 이상 주민공람 장관에게 보고. 그러죠? 자, 이해가 쉽다 하는 얘기는 문제가 암기가 됐을 때 쉬운 거예요. 요렇게 설명한 게. 근데 이것도 오래 안 가는 거 알죠, 여러분? 금방. 이거 국토법 이거 뭐 어디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시험장 가는 날까지 모호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걱정한다고 나아지잖아요. 왜? 시험장 가는 날까지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 한 문제 풀다 어영부영 65점 나와서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머릿속에 화환할까? 아니에요. 절대 민법, 공법 아무것도 그런 거 없어요. 기억 안 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 사시하는 애들도 그래요. 시험 가기 전날까지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그 시험장 가서 한 문제 우리가 풀 때 그때 풀리는 게 있고 안 풀리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할 건 없다. 어디선가 다 기어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 할 때보다는 그래도 좀 낫잖아요. 이게 좀 뭔가 이제 기억이 좀 들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는 여기는 뭐 워낙 양이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내용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비교한 거. 그래서 비교하면 해서 보고 이거 딱 줄 정리하고요.